행복한 상상, 소보루의 꿈꾸는 동화 이야기 시간이에요. 오늘은 삼국유사가 아닌 삼국사기 이야기 중 하나를 가져왔어요.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인데요. 어떤 이야기가 오늘 밤 우릴 설레게 할지 다 함께 이야기 속으로 떠나볼까요? 제목 성남꽃 사랑. 조그만 고개 하나를 사이에 두고 윗 마을에는 키 크고 어깨 넓은 총각이, 아랫 마을에는 꽃같이 어여쁜 처녀가 살고 있었어요. 언제부터인가 처녀와 총각은 서로를 마음에 품고 좋아하게 되었어요. 멀리서 그림자만 봐도 가슴이 두근거렸지요. 그러던 어느 봄날, 처녀는 나물 캐러 고개를 넘어가고 총각은 일이 있어 고개를 넘어오다 고갯 마루에서 딱 마주치게 되었어요. 부끄러운 마음에 차마 말은 못하고, 그렇다고 바삐 제 갈 길을 갈 수도 없었지요. 처녀는 처녀대로 뺨을 붉히며 다소곳이 고개를 푹 숙여 서 있고, 총각은 총각대로 황홀한 기쁨에 어쩔 줄을 몰라 먼 산을 바라보고 있는데, 마침 성남꽃 철이라 활짝 피어난 연분홍빛 성남꽃이 눈에 들어왔어요. 총각이 마침내 말없이 그 성남꽃 한 송이를 꺾어 처녀에게 주었어요. 이거 말은 없었지만 건네받은 성남꽃 한 송이의 의미를 처녀는 알고 있었어요. 네. 처녀는 조심스레 꽃을 받아들고는 수줍은 미소를 띄었답니다. 성남꽃 한 송이로 첫사랑을 맺게 된 처녀와 총각은 그날부터 남몰래 아름다운 사랑을 갖고 나가게 되었어요. 달이 너무 밝으면 달이 밝아서 만나고, 고운 꽃이 새로 피어나면 꽃 때문에 만나고, 하늘이 푸르른 날이면 그 푸르름에 또 만나며, 그렇게 서로를 만날 때마다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 깊어만 갔답니다. 이제는 정말 조금이라도 떨어져서는 못 살 것만 같았지요. 그런데 처녀와 총각에게는 한 가지 큰 장애물이 있어 마음대로 만날 수 없었어요. 총각네는 예부터 뼈대 있는 가문의 부잣집인데, 처녀네는 보잘것없이 천한 집안이었답니다. 그런 둘 사이를 쉽게 인정할 총각네 부모가 아니었기 때문에 언제나 두 눈을 부릅뜨고 지키며 출입을 감시했어요. 어허! 네 이놈! 앞으로는 두 번 다시 그 처녀를 만나지 말라 하지 않았느냐? 네, 무엇이 모자라서 그런 천한 집 처녀에게 마음을 두느냐? 다시 한번 가문을 더럽히는 날에는 날벼락이 떨어질 것이니 명심하여라. 알겠느냐? 아버지의 노여운 꾸짖음에 총각은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만 푹 숙이고 말았답니다. 하지만 아무리 아버지의 불효령이 두렵다 해도 처녀를 그리워하는 마음만은 어쩔 수가 없었어요. 부모님의 눈을 피해 나가 처녀를 만날 수 없게 되자 총각은 혼자 끙끙 앓다가 마침내 병이 들고 말았지요. 몸의 병이 아닌
처녀를 생각하는 마음이 불타올라 가슴에 사무쳐서 마음의 병을 얻게 된 것이었어요. 그런 줄도 모르고 총각네 부모들은 의원만 불러오고 좋다는 약만 구해다 먹였어요. 아버지, 마지막 소원이오니 그 처녀를 꼭 한 번만 만나게 해주세요. 꼭 한 번만이라도. 총각은 마지막 힘을 쥐어 짜내며 힘없는 목소리지만 아버지께 간청하였어요. 어허! 그런 소리는 두 번 다시 입 밖에 내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 다른 생각은 아예 품지도 말고 어서 몸이나 회복하여 일어나도록 해라. 사내 대장부가 그깟 처언한 집, 계집 탓에 마음을 바로잡지 못해서야 쓰겠느냐? 라며 단호하게 아버지는 끝내 아들의 부탁을 거절하였어요. 그렇게 날이 갈수록 총각의 병은 더욱 깊어져 끝내는 목숨을 잃게 되었답니다. 그렇게 총각이 죽은 지 8회째 되는 날 밤 문득 처녀의 집에 총각이 나타났어요. 그동안 한잠 잘 자고 있다가 부스스 깨어난 것처럼 멀쩡해진 총각은 어디서 꺾어왔는지 활짝 핀 연분홍빛 성남꽃 2송이를 들고 있었지요. 아직도 총각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지 못한 처녀는 총각이 아무도 몰래 만나러 온 줄만 알고 두근대는 가슴을 안고 버선발로 달려나왔어요. 처녀는 정말 얼마나 애타게 총각을 기다리고 있었던지 기쁨의 눈물조차 말라버린 것 같았어요. 많이 기다렸소? 총각이 처녀의 그 아름다운 눈을 보며 말했어요. 네, 하늘처럼 믿으며 기다렸어요. 처녀가 수줍은 목소리로 말했지요. 이 몸도 진정 보고 싶었다오. 부모님들도 허락을 해주셨으니 이젠 마음을 놓게 되었소. 자, 어서 이 꽃을 받으시오. 라고 말하며 총각은 꺾어온 그 성남꽃 한 송이를 처녀의 머리에 제 손으로 꽂아주고 또 한 송이는 자기의 머리 위에 꽂았어요. 자, 이제 우리 집으로 갈 때가 되었소. 지금 이 몸과 함께 가야 하오. 그렇게 처녀는 총각을 따라 어느덧 총각네 집 앞까지 오게 되었어요. 총각은 꽉 잠긴 대문을 지그시 바라보더니 처녀에게 말했지요. 잘 들으시오. 네, 이 담장을 넘어 먼저 들어갈 터이니 문이 열릴 때까지 이에서 기다리고 있어야 하오. 알겠소? 네, 알겠어요. 그렇게 총각은 처녀만 남겨놓은 채 혼자 담장을 뛰어넘어갔어요. 처녀는 이제 곧 총각이 대문을 활짝 열어주며 맞이해주겠지 하고 기다리고 또 기다렸지요. 그런데 그렇게 넘어간 총각은 좀처럼 나타나지 않았어요. 마침내 날이 새고 밝은 아침이 되었는데도 굳게 닫힌 대문 안에서는 인기척조차 들리지 않았지요. 참 이상하다. 나를 잊진 않으셨을 텐데. 그렇게 처녀는 총각과 약속한 그 자리에 꼼짝 않고 서서 기다리고 또 기다렸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인기척이 들리더니 대문을 열고 총각의 아버지가 나왔어요. 첫눈에 처녀를 알아본 총각의 아버지는 아들을 잃은 노여움에 가득 찬 목소리로 아니, 웬 처녀가 이른 아침부터 남의 집 대문 앞에 서 있는고? 고의한 일이로다. 썩 물러나지 못할까? 라며 다짜고짜 호통을 쳤답니다. 그러나 어찌된 까닭인지 처녀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총각을 따라 여기까지 오게 된 사연을 조근조근 말씀드렸어요. 뭐하라, 내 아들과 함께 왔다고? 허허, 그 무슨 소리인가? 차라리 병풍에 그린 닭이 울었다고 하지 그래. 내 아들은 죽은 지가 벌써 8회째야. 오늘이 바로 내 아들을 땅에 묻을 날인데 뭐라, 함께 왔다고? 총각의 아버지가 깜짝 놀라며 말했어요. 정말 믿을 수가 없는 일이었죠. 지금 관 속에 누워있는 죽은 아들이 어떻게 살아온단 말인지 믿을 수가 없었지요. 그러나 처녀는 다시 제 머리에 꽂혀있는 성남꽃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아니옵니다. 제 머리에 이 성남꽃을 보세요. 어젯밤 아드님이 제게 꽂아준 것이옵니다. 아드님 머리에도 이 꽃 한 송이가 꽂혀 있으니 꽃만 보면 아실 일이 아니옵니까? 네, 진정 그런 일이 있었느냐? 네, 아직 이 꽃송이에 밤이슬이 마르지도 않았사오니 어찌 믿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 그러면 어디 보자. 그 말이 정녕 옳은지. 총각의 아버지는 그 길로 처녀와 함께 방 안으로 들어가 총각이 들어있는 관 뚜껑을 열어보았어요. 그런데 자는 듯 누워있는 총각의 머리에 그 성남꽃 한 송이가 밤이슬을 머금은 채 꽂혀있지 않겠어요? 총각은 지난밤 밤길을 걸어온 것이 틀림없어 보였어요. 풀섭을 스친 이슬에 젖은 옷이 아직 마르지도 않았고 신고 있는 신발에도 젖은 흙이 묻어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자 사랑하는 총각의 죽은 모습에 처녀는 순간 하고 숨이 막혀 까무러치고 말았지요. 총각이 깨어난 것은 바로 그때였어요. 처녀가 까무러치는 서슬에 되살아난 총각은 내가 언제 죽었냐는 듯, 아니 바로 이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처녀부터 제 가슴에 안았답니다. 내 사람. 아니, 이럴 수가. 그렇게 총각의 품에 안긴 처녀는 얼마간의 시간이 지난 후 정신을 차려 눈을 떴답니다. 총각의 부모님 또한 이 둘을 더 이상 갈라놓을 수가 없었지요. 그렇게 총각과 처녀는 세상에 둘도 없는 짝을 이루며 30년을 함께 살다 의좋게 세상을 떠났다고 해요. 머리에 성남꽃을 꽂고 네가 죽으면 머리에 성남꽃을 꽂고 나도 죽어서 나 죽는 바람에 네가 놀라 깨어나면 너 깨는 서슬에 나도 깨어나서 한 30해만 더 살아볼 거나 죽어서도 살아서
머리에 성남꽃을 꽂고 30해만 더 한번 살아볼 거나. 이것은 천 몇백 년이 흐른 오늘날 어느 시인이 문득 이 성남꽃이 맺어준 아름답고 신비스러운 사랑을 그리워하며 부른 노래랍니다. 성남꽃은 높은 산에만 고고하게 피는 꽃이어서 존엄, 위엄이라는 꽃말을 가지고 있지요. 모든 병을 낫게 해준다고 해서 만병초라고도 불린답니다. 하지만 사실 성남꽃의 진짜 의미는 죽음을 넘어선 사랑이랍니다. 죽음을 넘어선 사랑, 성남꽃 사랑 이야기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행복한 상상, 소보루의 꿈꾸는 동화 이야기.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